평범한 연애를 하다 결혼을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년 넘게 연애하여 장단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결혼 생활이 기쁨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신혼생활이 달콤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도산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앞날이 막막해졌어요. 어쩌면 이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회사가 도산을 해버렸으니 내가 무슨 이력이 있겠어. 이 회사에 안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이직도 톡톡히 하고 연봉도 올렸어야 했는데. 아, 퇴직금도 못 주겠다는 이딴 회사. 저 무슨 애사심이 있어서. 아이고 여보, 그만 울어. 회사 망했다고 우리 집이 망한 게 아니잖아. 뭘 그렇게 울기까지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리 여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일할 곳이 하나도 없겠어? 그러지 말고 얼른 이력서 준비부터 하자. 당신 같으면 이 나이에 고작 사무실 자리나 차지하는 직원을 뽑고 싶겠어. 그럴 바에는 더 싸고 열정 넘치는 어린애들 뽑겠지? 아, 진짜 막막하다.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내가 진짜 지금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럼 당장 퇴직금도 안 나온다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야. 지금도 충분히 다 가능한 나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준비해보자. 남들에 비해서 자격증도 없고 스펙이 할 게 없었던 남편은 이력서에 경력사항에 도산해버린 회사 단 한 줄 말고는 쓸 게 없다며 막막해했습니다. 요즘같이 경쟁력이 대단한 시대에 남편의 초라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울해했고 회사 월급날이 다가오자 더욱 눈물을 짜내며 앞으로는 사이도 못 싸우는 게 아니냐고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질질 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그러던 도중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을 거두어 준 것이 바로 우리 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IT 보안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 회사는 일반 건물을 보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해킹을 방어하는 업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킹을 방어하고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사업이 된 경우여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강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었고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굉장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공들여 만드시는 일을 지켜봤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편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컴퓨터 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지 않았나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은 사무 처리 일이어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 회의록 작성과 기획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파일로 제작성에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센스가 필요한 업무예요. 여러분은 취업 준비 중이실 것 같기고 한 회사에서 오해일이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입사할까요? 장인 어린한테 문의하셔요. 회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리즘이 뭐고 코딩이 뭔지 전혀 모르지만요. 근데 대충 용어만 알아도 될 거예요. 업무 적응하는데 며칠 안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입사하러 와도 돼요? 전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데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실수를 하면 더 큰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라면 안 그래요? 부모님 회사에서 취업한 요즘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작은 실수라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별로 싶어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의 의견에 따라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했죠. 생활비가 조금 줄었지만 남편이 취업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부담이 덜 쌌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어 했어요. IT 보안 프로그램 용어들을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징징거리더니 몇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일내 자신감도 붙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니까 점점 회사 일에 욕심을 내더니만 은연중에 지켜야 할 선까지 넘어버린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의 회사고 본인이 남들만큼 1인분의 몫을 해낸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친정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게 되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연봉 협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의 태도에 살짝 놀랐죠.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에서 굳이 연봉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 장인은 그래도 제가 회사 다닌 지 1년이나 지나고 나름 정규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실수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1인분은 해내고 있고요. 저도 연봉을 조금 올려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월급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요. 게다가 저는 다른 회사에서 쌓아올린 경력도 있는데 제 연차의 월급은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값도 계산 못해요. 그런 걸 꼭 가족들끼리 밥 먹자고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나. 연봉 협상은 회사 테이블에서 해야지. 지금 제 나이에 이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팀에 있는 김 과장이 저보다 연차도 적은데 월급은 훨씬 팀이나 중요한 부서, 다른 말로 김 과장과 개발자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그 입장이에요. 그리고 애교 부리는 사람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아줘야 해요. 누가 얘기해도 나의 성과를 평가해서 연봉을 높여야 해. 그냥 동결하는 건 그만두라고. 남은 이야기는 해야겠죠? 집안 생활은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말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더욱 중요해요. 회사에서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보면 남편이 내게 삐졌어. 집에 돌아올 때 꾹 다물던 입을 열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남편이 왜 나에게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거기서 장인어른 편을 들면서 말을 잘라먹는 건 무슨 짓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좋다고 연봉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면 남편은 왜 회사로 가서 직접 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가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인데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이 몇 가지 더 말을 하더니 우리 아빠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럼 나까지 연봉을 올려주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은 정말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지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장인어른도 소금쟁이다 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짜증났어요.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회사를 우선시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월급 인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남편이 회사에서 자료를 펼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났어요. 연봉 문제는 당연히 처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가족 간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네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너같이 목만 길게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보다 그 부서에서만 일해온 개발자들만큼은 알 것이야. 너 말대로 말이야. 성과가 있으면 성과금을 받게 되고 연봉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너는 그만큼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진짜 더럽긴 해도 어쩔 수 없어.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이 뭘 알아? 사회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당장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넌 사장 사위라고 어깨 펴고 다니면서 다닌다면 사람들이 흉 보잖아. 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나도 더 이상 회사 일에 대해 할 말이 없어. 자기도 실수를 저질러 놓고 거들먹거리는 놈은 성질에 팍팍 부리더니 입을 닫네. 난 그 남편이 알아서 잘하면 연봉도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친정아버지의 안목을 믿고 지내왔어. 그 이후에 월급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정말 티도 안 나게 오르는 거였어. 그래서 남편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척했어. 또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 실은 회사원이라면 누가든 간에 하지 않았다면 안 되겠지? 회사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님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살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면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흥미로워 보이는 프로그램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하기 딱 3일 전에 경쟁업체가 유사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아버지가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시스템이었고 이름과 성능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더구나 핵심 기술까지도 거의 똑같았죠. 내부 유출이 아니라면 이렇게 똑같을 수 없다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직원들도 서로 의심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아 시름을 토로했습니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회사에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켰고 회사 분위기도 어수선해졌습니다. 침몰하게 되어버렸어요.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봐야 후발주자가 되는 것뿐인데 아버지의 경쟁업체는 대기업의 후광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능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고 직원들도 사기가 철저히 떨어져 회사 분위기는 초조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회사가 망해도 되겠어? 내가 공부해서 취직했는데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 할까? 이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개발자는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어. 나처럼 서류 업무나 보는 사람은 이직하기 어려울 텐데 사장님이 자기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이 대기업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품었어요. 안심하라. 내부 유출에 대한 의혹이 있더라도 거대한 소송과 회사 폐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있자.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래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 때일은 이직도 필요할지도 몰라. 경쟁업체가 먼저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자 제가 갑자기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회사가 어렵다고 정말로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사용하고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순간에 잠수함에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이 특허 기술을 유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이었는데 욕심을 부려 기술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 자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발생하고 유출은 이미 됐는데 왜 지금서야 자백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송조차 생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사라지고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저는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서요. 그때 아버지는 회사가 망하게 되어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데 너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가정 문제도 있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곁들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 상대 아니지. 내 회사도 아니고 당신 어른이 그 회사를 나에게 줄 것도 없는데 그저 받는 월급의 직원이야. 내가 나서서 해결할 일도 없고 말해주는 게 끝일 텐데 참으로 귀찮아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한 대로 말이야. 월급 인상도 좀 해주고 잘해주면 직원들이 왜 소스를 유출하고 아무도 말 없이 있었겠지만 회사에 대한 불만이 몇 가지가 아니었을 거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장인어른은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야. 현재가 그 말이야. 아버지 회사는 중소기업 중에 근무 시간도 널널하고 복지도 좋은 편이야. 어느 중소기업이 우리 아버지 회사처럼 운영하는가? 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결국 직원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왜 소스를 유출했고 이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다 장인어른의 책임이야. 돈을 필요해서 돈을 받고 소스를 유출한 것이다. 거지. 당신은 지금 범죄자 소리를 듣고 있어. 너가 그런 놈을 믿고 자녀를 키웠다는 게 참 한심스럽다. 정의감이 없어도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다니. 너를 도와준 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너를 도와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장인어른이 부족해서 너를 싸게 데려온 건데 내 경력의 월급을 어찌 생각해? 돈 때문에 자기 장인어른을 비방하는 인간이란. 내가 사람 표면만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의 회사를 보완하는데 실패했다는데 그런 회사에서 내부 유출을 막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회사 평판이 다 망가졌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건 왜 그러냐?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 아버지 회사는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해. 남편의 말에 싸우고 울다가 누군가가 찾아와 현관에 서 있다는데. 놀라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남편이 막았다. 왜 현관 앞에 우리 부모님이 서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야. 내가 본 것처럼 빨리 문을 열어주어야지 내 앞을 막고 그러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고 다시 인터폰을 눌러 현관과 통화를 연결했어. 그러더니 우리 부모님께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고 혹시 파산 신청이라도 하고 오시는 길입니까? 집까지 다 털털 털리고 지금 올 곳이 없어서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 맞죠? 내 집에 있었나 봐. 내가 긴 이야기가 있으니까 먼저 얼굴을 본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싫대. 아니, 개털이 되셨으면 어디로 발 디디려고 해요? 진짜 염치도 없네.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우리 집에 애들도 있는데 거렁뱅이 된 상태로 와서 몸을 보여주려고 그러네요. 현관문 맨 위에 있는 쇠로 된 걸쇠를 걸어 꾸는 게 아니겠죠. 나는요, 너무 놀랐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물으니까 내게 정말 잊지 못할 비웃음을 보냈어. 사장님이 좀 제 정신 유지해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 망한 다음에 우리 집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해? 우리 부모님도 노후 준비를 잘 해 가시니까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고 잘 살고 계시잖아.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너네 집이 망했다고 하니까 우리 집부터 찾아와. 이게 뭐야?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야? 사이 불편할 것 같지도 않고 너 지금 했던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당장 문을 열어줘야 하니까 비켜. 우리 부모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뭐. 시위라도 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 보고 대화 좀 하라고 하는데 왜 밀려붙어 있어? 당신은 그런 흔한 거짓말에 속고 싶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의 빈대처럼 달라붙을 게 확실해. 문을 열고 있으면 너희 집에서 머물자고 하면 어떡해? 이걸 문을 잠그는 게 현명해.
남편의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복도까지 울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문 하나 두고 있는 부모님은 남편이 하는 말을 모조리 들었을 것 같았어요. 어떤 죄를 절밌기에 이렇게 남편 때문에 부모님의 가슴에 쇠붙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했어요. 남편님을 휘두르고 흔들며 말하다가 비키게 밀치는 순간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멸치 같은 인간이 비키며 넘어지면서 물러난 걸 보았어요. 아이야, 내 머리카락을 뽑아냈어. 이거 진짜 폭력행위야.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상상조차 못했어요. 너 이거 소송당해야 해. 내 머리카락에 손대면 안 돼.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져가는데 몇 가닥을 뽑았다고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소중해? 내가 당장 쓸 등이니까 벗겨지는 거야. 아, 너 이거 이제 알았어. 이게 인신공격이야. 내가 모욕감을 준 거라고. 모욕감이 나발이라며. 이 혼자 소송을 한다면 결국 모두 똑같이 할 거야. 결혼할 때 반반 나누었으니 결혼을 해야겠어.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고 남편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지모니 막말하는 사람과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반방을 간 후 문을 확 열었을 때 부모님께서 눈을 의심스러워하며 무너진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를 바꾼 것 같이 왜 나를 쳐다보냐고 묻더라고요. 저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고 몇 번 언급했었는데 부모님은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돈을 빌리러 온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현관문 앞에 세워두고 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반응하였고 얼른 떠나주길 바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현관 앞에 내팽개치더라도 혼자 다른 말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여전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놀라운데 배낭을 메고 오신 것이 왜인지 물었을 때 그분이 왜 오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답니다. 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말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에게는 제게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는 듯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까지 보여서 상처를 받았어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에게도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때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직원들을 잘 살펴봐야 해요. 월급을 올려주지 않고 그냥 러닝 비즈니스만 하다 보니 직원들이 떠나거나 이직하게 되겠죠. 내 직원들이 알아서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게 외로운 일만 시키는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제 딸이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보고 빈자리를 마련해주고 취직시켜준 데에 대한 감사나 더 좋은 대우를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직을 하려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네요. 제가 사장 사위라고 해서 직원들을 갑질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직원들에게 왜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라도 타오라고 하는 걸 갑질이라 하나요? 그들은 그 이유로 여자 직원들이 싫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될 것 같았지만요. 관상사위라고 해도 그걸 이유로 직원들을 향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왜 자신의 회사를 당신에게 주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 그는 아마도 갑질을 당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애라기와 않는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지만 당신은 유일한 가족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당신에게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넘겨줄지 말지는 아빠의 결정이라고 말한다. 왜 당신이 몹시 질문한당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너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한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3년 내로 시골로 내려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대기업은 모두 자식이나 사촌, 사위들에게 회사를 넘기는데 당신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시골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이를 마음에 담은 채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갑자기 소름 끼치게 미소 짓더라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승우는 약간 무섭다고 느꼈으면서도 속으로 떨리면서 남편은 다네처럼 동요했다고 한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승우는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혼란스럽다. 성질이 나죠. 제 기분은 왜 모르시는지 몰라 그 말에 속으로 진짜 저 새끼 철도 없고 답도 없는 새끼구나 싶어 혀를 끌끌 차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휙 던지듯이 주시는데 서류 뭉치에 봉투 안에 들어있는 소형 녹음기도 있고 뭐 이상한 걸 죄다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배낭이 아버지께서 며칠 묵으실 짐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물건이 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죠. 근데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는 시큰둥하게 바라보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허옇게 질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서류 뭉치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게 뭔데? 당신 얼굴이 그렇게 허옇게 질리고 그래 뭐 혹시 죄라도 지은 거야 돼. 내놔봐 안 돼. 남편이 악을 쓰면서 서류 뭉치를 사수하려고 하니까 이거 더 의심이 되고 수상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솔직히 저한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놈이었던 제가 남편의 어깨를 있는 대로 확 밀치면서 서류 뭉치를 빼앗아 들었는데 무슨 글자가 그래 수두룩 빽빽한데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니까 각종 대화가 남겨있는 대화록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 뭉치여 저는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난리를 치는 남편 놈을 무시하고 쭉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경악스럽게 그지 없더라고요. 여태껏 자백을 해왔던 그 파견직 여직원이 특급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지냈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짓이 남편 놈이 한 짓이었던. 저와 여직원은 대화가 이어지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그 여직원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이메일을 확인하는 중에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데 회사의 비상구 CCTV에서 남편과 여직원의 대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직원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께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산망을 통해 개인 이메일에 접속하면 모두 회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몰랐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산망에 접속하는 일에 대해 신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개인 이메일로 접속하면 누구도 볼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었죠. 어느 날 여직원과 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내용은 남편이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경쟁업체에 대다가 특허, 기술의 80%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어쩌면 그것은 여직원에게 한 말이었으니 맡을 여지도 없지만 회사 아이디로 접속했다면 누가 몰래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이메일로 그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대화는 정말로 간절한 것이었어요. 그 여직원은 21살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장을 따냈던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21살쯤이면 세상에 대해 무슨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돈을 주고 자백하도록 꼬드겨서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프로젝트와 밀접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핵심 기술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를 알 수 없기에 나머지 80%를 찾아내어 경쟁 업체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머지 20%는 정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유사한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경쟁 업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끊고 한마디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그저 침묵을 지켰어요. 결국 그 일로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남편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이후 제가 그동안의 아픔을 극복하고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 힘쓰게 되었죠. 그 사건 후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신뢰와 가정의 안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이기고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송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아이 장인들은 가족으로서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월급을 높이고 대우를 좋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고 여직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여직원은 자백을 하고 CCTV 영상에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약속을 한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 여직원을 용서하고 만약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면 증인으로서 출석해 주기를 부탁하셨다. 저희는 경쟁업체를 찾아가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몰래 투자자들을 설득하러 다니셨다. 회사는 우울증에 시달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비밀리에 남편에게만 다른 체류를 했다. 아버지는 개발자들과 진실을 밝혀내고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이에 동의했다. 남편은 몰래 사건을 알아서 그를 부정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몰래 본인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남편을 용서해 주었다. 발로 뻥 차버렸어요. 이 배망덕한 자식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놈 불쌍해서 내려다가 월급 주고 있었더니 말이야.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그래? 잘못했어요. 가족도 잃고 돈도 잃으면 난 어떻게 살아?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전부 다 원상복구시켜 놓겠습니다. 이미 그 프로그램도 개발 끝났다면서요. 장인은 이제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요. 경쟁업체고 난발이고 저한테 손댄다면 억대로 빚지게 될 텐데. 그거 언제 갚아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억대야. 고작 억으로 끝날 것 같나? 수십억. 아이 수백억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산 우리 소중한 딸 절대로 고생 못 시키지. 아, 당장 꺼져. 작 이건 제발요. 이제 거해주신 자비 한 번 더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꺼져. 아,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혼시켜 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이혼시키라고.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시켜 주셨어요. 남편 새끼가 절대로 합의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고 버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도 경쟁 업체에서도 소송이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모든 걸 알고 난리가 나서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들이 말도 못할 금액으로 사돈과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돈들에게 화를 전하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남성이 되어서 남 일에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전 남편은 제게 사과하고 찾아왔지만 거절했어. 그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전 남편과 그 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예전 시부모님의 노후 생활은 물론 집까지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없었어. 그래서 이전 시부모님도 일을 하셔야 했고 전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와 주말에는 음식 배달 기사도 하고 있어. 어떻게든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친정아버지는 프로그램 출시를 늦었지만 성공했고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며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고 성장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정이 탄탄하게 걸어가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